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근본적인 선택, 그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왜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의 전체 미래와도 아주 깊이 연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학들은 그야말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이 과연 계속 유효한가?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탄탄대로 갔던 대학이라는 길이 막 복잡하게 얽힌 사회의 요구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지면서 이제 대학들은 정말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낡은 모델의 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변화가 이렇게나 시급한 이야기가 됐는지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현실 세계와의 단절. 마치 이렇게 상자 안에 꽉 갇혀 있는 것처럼 대학의 아주 경직된 구조가 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단절이 대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자, 이 네 가지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첫째, 학과랑 전공 사이의 벽이 너무 높아서 융합적인 공부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둘째, 산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대학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죠. 셋째, 대학의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이나 평생학습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실용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학위 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한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대학이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쌓여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요, 대학의 역할을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평생교육을 그냥 추가적인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의 새로운 중심 기능, 바로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대학이 더 이상 20대 초반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필요한 걸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심정부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인재개발 허브가 되는 것. 이건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을 지역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과연 뭘까요? 바로 RISE, RISE라고 불리는 체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RISE라는 건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대학이랑 지역사회를 아주 끈끈하게 연결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대학이 지역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치워냅니다. 그럼 2단계, 지역 기업들이 이 졸업생들을 채용하겠죠. 3단계, 이 인재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 경제가 다시 대학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교육 수요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엔진이 되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 장밋빛 청사진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근본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유인책에 불과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일시적 유인책에 불과한가? 사실 이 질문 속에는요, 과거에 수없이 많았던 대학 개혁 정책들이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왼쪽처럼 대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주체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진정한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니면 오른쪽처럼 그냥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라는 당근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척만 할 것이냐, 이 둘의 차이가 이번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미래를 향한 선택의 공은
정부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이 낡은 벽을 스스로 허물고 사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이 모습처럼 말이죠. 미래는 대학이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 바로 그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의 압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학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학, 우리가 바라는 대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미래 대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